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스토리젠터 최자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의 전달, 그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하기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내가 연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에 태도가 모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하기 역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여러분 이 문장 믿으시나요? 네. 진심은 통한다. 그런데 좀 어렵잖아요. 진심은 통하는데 어떻게 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저한테 딱 닥쳤을 때 제가 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머릿말에 진심보다 태도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에 나와 있는, 이 머릿말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이 저의 뒤통수를 탁 치는 그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모른다. 태도로 읽을 뿐이다. 존중받고 싶어서 나는 태도를 바꾸고 존중하고 싶어서 그들의 태도를 읽는다. 문제는 존중이니까. 진심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라는 문장을 읽고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말했던 진심은 통한다. 라는 문장이 어쩌면 실체하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태도란 과연 뭘까?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도의 말들을 쓴 그 작가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보다 태도가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보다 태도가 중요할까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감정이라는 거, 내 감정이 진심이라면 판단하는 것이 바로 태도이다. 이렇게 감정과 판단이라는 두 가지 언어에 빗대어서 진심과 태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화가 난다는 건 감정의 문제이지만 화를 낸다라는 건 판단의 문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 마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심이라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 태도로서 보여지는 거고요. 행위가 곧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동의하시나요? 네. 진심보다 태도가 중요한가요? 네, 저는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정말 태도가 모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걸 타인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태도란 마음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좋은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을 해야 될까요? 나의 진심을 나타내는 말하기 태도는 과연 어떤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좋은 태도, 그리고 내가 무대에 섰을 때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의 리허설과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학 용어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판단의 휴리스틱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빠르게 지름길로 가서 내리려는 그런 심리인데요.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 앉아있는 청중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 고개를 탁 든다든가 인사하는 목소리만 듣고도 기대하는 눈빛을 갑자기 저한테 짜라라 보낼 때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은 얼마나 많은 발표자들을 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쵸? 그러면 들어와서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도 아, 얘네들이 준비가 됐구나, 안 됐구나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가 결국에는 인사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인사에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함과 자신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발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딱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바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한 3초 정도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청중들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청중들이 왔지? 자료는 우리 거를 다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조명부터 우리의 팀들은 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됐으면 그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때 나의 숨 고르기를 하시는 건데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여유 있는 호흡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급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유로운 호흡으로 이때 청중들 한번 쭉 바라보면서 나의 숨 고르기를 하시는 거고요. 모두 딱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정말 한 음절 한 음절 힘을 줘서 가장 여유로운 미소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먼저 보고 말로 먼저 인사를 하시고요. 네,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청중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고개를 숙이시는 것 자체가 청중과 함께 핑퐁하면서 호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리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리 이동에도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 이동,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자리 이동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크린을 좌우로 이렇게 넘나드는 것은 전환의 효과가 있고요. 내가 청중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은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내용을 강조할 것인가, 어디에서 내용을 전환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자리 이동 배치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 이동은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 컨택이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저는 이 아이 컨택이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선 처리. 그래서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청중들의 어떤 시선이나 청중들의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표정을 보면 갑자기 화이트아웃 된다고 하죠. 백지 상태가 탁 됩니다. 갑자기 내가 하려는 말을 까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긴장을 많이 한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좀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쭉 보시고 우호적인 청중을 보시고요. 그 청중만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일 힘든 게 첫 오프닝이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 가장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전문 프리젠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오프닝은 어느 정도로 연습을 했냐면요. 밤에 누워서까지 그 멘트가 달달달달달 떠오를 때까지 엄청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오프닝만은. 왜냐하면 오프닝만 잘 나만의 플로우를 가지고 가면 그 뒤에는 술술술 풀리거든요. 오프닝에서 실수하면 뒤에도 계속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닝 멘트는 정말 누워서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우호적인 청중을 찾아서 우호적인 청중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은 보통 저희가 시선 처리를 골고루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크게 3등분을 해서 골고루 시선 처리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심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청중의 시선을 피하고 있진 않은가? 그쵸? 청중들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피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화면만 계속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화면만 계속 보고 있진 않은가? 청중을 너무 등지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천장이나 땅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천장을 볼 때에는 보는 사람이 약간 불안해집니다. 뭐가 기억이 안 나나?
이렇게 뭘 이렇게 골똘히 약간 생각하는 느낌이잖아요. 땅을 쳐다보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버릇은 꼭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짧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짧게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one sentence, one person이라고 해서 한 문장을 얘기할 때는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비언어적인 요소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요소가 일치했을 때 더 그 메시지는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방향이 계속 청중을 향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을 너무 장시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정말 어떤 분도 봤냐면 90도로 서서 발표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청중을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청중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청중을 향해 몸의 방향을 계속 열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손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인 제스처만 아니라면 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잠깐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문 프리젠터로 이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버리려고 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손을 딱 경직된 자세로 하고 있는, 아시죠? 딱. 그래서 전문 프리젠터로 왔을 때 처음으로 버리려고 했던 게 이 손 푸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메시지에 따라서 손 제스처를 막 많이 막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손 제스처는 의미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긴장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손 제스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박수를 치신다든지 아니면 손을 계속 이렇게 툭툭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는 사람이 이제 거슬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제스처는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는요, 제가 말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 신경 쓰고 계시네요. 라고 말해요. 뭐냐 하면 내가 조금 말을 버벅거리거나 내가 조금 말을 틀렸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에 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전달해야 되는 건 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건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고 와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온 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을 태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연습인데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어요. 저도 현장에서 매번 얼마나 연습이 일상화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만의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무대 위에 딱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저한테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대표님과 같이 제가 프레젠테이션 들어간다고 해도 저한테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뭐냐 하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너무 단단해져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게 저는 연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발표의 완성 그리고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연습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 저는 늘 리허설,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 초시계를 켜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중간에 틀린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연습을 연습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전에서 틀리면 바로 버퍼링이 걸리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 익숙해지는 게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습을 언제까지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만의 리듬감이 생길 때까지 하세요. 이게 모든 내용이 내재화됐을 때 저만의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살짝 쉬고 여기서는 좀 빠르게 가고 이런 템포 조절이라고 하죠. 자신만의 리듬감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내 것으로 흡수가 되어서 나만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나만의 리듬감이 생길 때까지 그때면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숙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이제 연습을 그만하고 쉬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배우가 한 이야기인데요. 열심히 한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적정 포인트에 이르러 뭘 좀 알아야 좋아지죠. 열심히 하는 건 순전히 제가 안정되기 위해서죠. 준비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없애려고요. 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다. 맞다. 그랬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만의 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그런 연습하는 시간, 홀로 고독하게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